네, 안녕하세요. 위생사 실기 제3장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 즉 식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인간은 계속 살아가면서 식품으로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에너지원을 얻고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렇게 식품에 있는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인 우리 박테리아 또는 뭐 세균, 리케차 등등의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식품에 있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품과 인간 그리고 미생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식품위생,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품이 정말 깨끗하고 그런 나쁜 세균이나 나쁜 미생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보관이 되어져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의 깨끗한 처리 방법이라든지 위생 절차, 그리고 식품에 기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식품위생학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하게 되면 또 간단하게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위생사 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적인 부분, 특히 그림이라든지 도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식품위생학 시간 중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보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100페이지가 174페이지 펴시면 이제 제3장 식품위생학 해서 제1단원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보관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의 위생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죠. 식품에 뭔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든지 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 위생적인 취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위생적인 취급, 위생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장자라는 분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WHO에서는 이 위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 생육, 그 다음에 생산, 제조 과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이 섭취될 때까지의 그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위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인 취급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식품위생 취급 시 일반적인 상황 해서 뭐 거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챕터가 그 번호가 쭉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그 식품이 웬만하면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들이 번호로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뭐 제조 가공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식품이 있고 조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쥐나 바퀴벌레 뭐 이런 해충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식품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세균, 그 쥐나 바퀴벌레가 묻어 있는 갖고 있는 균을 또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내부는 청결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식품이 워낙에 그냥 중원균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가장 번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식품들은 냉동이나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냉장실에 들어가서도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동, 냉장에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식품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식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것을 각 마트에 이렇게 배달을 시킬 때 당연히 냉동 시스템이 되는 그런 운반 차를 이용을 해서 마트로 배달을 해야겠죠. 근데 냉동식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실온에 보관을 해서 각 마트에 배달을 하게 되면 실온에서 또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붙게 되고 결국에는 식품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보관과 보존 기준에 맞도록 이동 운반을 시켜주고 진열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자죠.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자를 착용을 하고, 자, 요즘에는 또 모자뿐만 아니라 뭐도 착용을 하나요? 네, 그 마스크도 앞에 착용을 하죠. 그래서 혹시 비말이라든지 침 이런 것들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그다음에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의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냉면 육수, 칼, 도마, 행주 등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 접객 조리 판매 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 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는 거의 뭐 도마 하나에 사용하시는 집들이 많이 있으시긴 할 텐데 원칙적으로는 칼이나 도마는 그 생선을 사용하는 칼 도마가 있고 그다음에 야채류를 사용하는 칼 도마가 있어야 되고 육류를 사용하는 칼 도마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곱 번째 보시면 식품 저장고에는 당연하죠. 해충 구제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사육을 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야채를 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밑줄을 좀 그어 두시도록 할게요. 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생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어줘야지 이 기생충들이 혹시나 붙어있을 경우에는 다 떨어져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대충 한 2번 정도 씻어서 2번도 안 씻나요? 그냥 먹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5회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위생적인 취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홉 번째, 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한다. 아무래도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으면 그 안으로 공기와 함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열 번째도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식품을 잘 보존할 때는 일광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저온으로 보존한다. 자, 유지식품은 일광, 그 자외선에 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방 산패, 이제 유지식품이 변질되어 가는 걸 이제 산패라고 하는데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면이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튀기는데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좀 빛이 차단되는 그런 포장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식품 취급 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식품 취급자의 개인위생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식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식품 취급자. 그러니까 요리사죠. 조리를 하는 사람이죠. 취급자의 개인위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조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손 소독을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손 소독에는 역성 비누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역성 비누가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 역성 비누는 보통 비누와는 다르게 보통 비누와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이온부에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적셔서 풀수록 양이온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양이온부의 작용에 주체가 있는 비누 소독약을 우리가 역성 비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류로는 염화, 벤잘코늄, 그다음에 염화 세틸피리디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손 소독에 자주 사용하는 거, 잘 사용되어지는 거, 소독의 효과가 높은 거, 역성 비누가 있다라고 별표를 좀 쳐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손톱이 긴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손톱을 짧게 자르는 것이 좋죠. 자, 손톱 밑에는 세균이 가장 증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줄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손톱은 웬만하면 짧게 자르시는 게 좋겠고, 길면 길수록 안에 때가 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또 여러 미생물들, 또 안 좋은 균들, 세균들이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품 취급자는 손톱이 긴 것보다는 깔끔하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화농성 질환자 또는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등은 조리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장티푸스에 걸렸다거나 콜레라에 걸리신 분, 그런 소화기계 감염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조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콜레라,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과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구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에 혹시라도 묻어 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그 음식에 또 여러 가지 묻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웬만하면 조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한 손에 상처가 난 화농성 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고름이 나온다거나 손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막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웬만하면 조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화농성 질환자한테 나올 수 있는 균이 스타필로코쿠스, 그죠? 포도상 구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환자들은 조리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위에서 했던 내용이죠. 식품을 취급할 때는 위생모, 그다음에 위생복,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한다.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안 됐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아주 잘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그 가운을 입으시고 또 장갑을 끼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손에 반지 끼는 것을 금해야겠죠. 손에 반지 같은 것이 있다 보면 그 안에 또 세균들이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 소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반지도 감염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식품 취급자의 개인 위생 부분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보관 방법은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식품에 다른 위해 물질들이 붙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식품을 조리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손발, 손이나 손톱을 깨끗하게 자르고 위생모, 장갑 또는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식품을 취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보관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보시면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방법이에요. 자, 식품을 보관하려면 이 식품은 그냥 쭉 계속되어지지 않고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변질이 되는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을 잘 해주면 그 변질되는 속도를 늦추면서 보관 방법을 길게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방법은 우리 책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방법. 물리적 방법으로 우리 식품을 보관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화학적인 방법은 뭔가를 첨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산화방지제 같은 것을 넣는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설탕을 뿌린다든지 뭔가 그죠? 화학적인 방법의 어떤 물질을 식품에 투여를 해서 그 보존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 또 화학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예 미생물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식품, 굉장히 미생물을 활용하는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원형의 보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좋은 미생물들이 들러붙게끔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된 음식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미생물을 이용한 보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에 2번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방법 1번을 보시면 물리적인 처리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처리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냉동 냉장법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먹고 남은 음식은 그냥 그죠? 패킹을 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두고 얼마 뒤에 다시 꺼내서 데워서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데, 자, 냉동 냉장법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를 좀 쳐두시도록 할게요. 1번 냉동 냉장법 별표 치시고, 자, 기본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가번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한다. 자, 10cm에다가 10cm?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자,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한다. 별표를 쳐 주시고요. 요것도 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에 보시면 냉장고의 식품은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저장하는 것이 좋다. 자, 80%에다가도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를 쳐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장고를요, 너무 꽉꽉 다 아주 빈틈없이 다 채워놓게 되면 냉장고의 그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에서 5도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꽉 식품들이 많다 보면 꽉꽉 채워져 있다 보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에 달하는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뭐 8도, 10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냉장고의 효율적인 효율을 위해서라도 전체 용량의 80% 정도만 저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답원에 보시면 계속 막 냉장고 괜히 막 문 여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가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열면서 그 열기가 또 나와서 냉장고 내부에서는 다시 또 그 온도를 올리도록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이거 잘 안 되죠. 라번. 냉장고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세균의 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 그죠? 잘 안 됩니다. 자, 세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마번,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요즘에 내부에 온도계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외부에서 요즘에는 온도를 다 볼 수가 있죠. 뭐 예전에도 그랬고, 그 온도계가 뭐 냉장고는 몇 도, 그 다음에 냉동실은 몇 도라고 이렇게 바깥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의 온도계가 이제 밖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전자로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냉장실은 2에서 5도씨 정도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 내부의 온도계를 비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밥원에 보시면 온도계는 냉장고의 중간에 설치를 한다. 우리 냉장고 보시면 다 거의 중간에 설치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치해야 된다. 자, 4번 냉장고의 식품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별표를 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기역 부분에 나와 있는 냉동실 밑줄 치시고, 자,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 이하. 자, 여기에 보관해야 되는 것 다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동실에는 그죠? 영하 18도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주로 보관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느냐? 냉동식품들이죠. 우리 뭐 냉동 만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육류, 그다음에 건조한 김 같은 것들을 우리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냉장실을 볼까요? 냉장실은 워낙 조금 냉동실보다는 다 크잖아요. 그리고 칸칸이도 켜켜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 그럼 냉장실 중에서도 가장 1단, 그 다음에 중간,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단에는 어떤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그 니은번의 냉장실을 보시면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되어 있고,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온도계가 가운데에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가장 냉장실,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으면서 가운데에 그림이 하나 네모칸이 쳐져 있는 게 바로 그게 냉장실입니다. 자, 냉장실의 가장 첫 번째 칸은 육류, 그 다음에 어류가 있습니다. 육류, 어류, 그죠? 그다음 0에서 3도씨, 냉장실의 첫 번째 칸, 1단은 0에서 3도씨가 되겠고, 여기에는 육류, 얼리지 않아야 되는 육류, 조금 얼리지 않아야 되는 육류라든지 어류, 그죠?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온도는 한 5도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얘는 이제 버터라든지 유지 가공품들 있죠. 우리가 많이 사는 유지 가공품들을 하게 되고, 자, 마지막 하단 온도, C번에 나와 있는 하단 온도에다 별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은 온도가 가장 높아요. 7도.
정도로 가장 높은데 가장 높은 7에서 10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 하단에는 무엇을 보관해야 되냐면 별표 치시고 과일이라든지 채소, 그죠? 야채류를 보관을 합니다.